한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병 5월 경자 1이 되겠고요. 일진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이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의 기운, 즉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되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쇠. 그리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있으면 또 음금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내일 또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금도 똑같은 금의 기운,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금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용신치용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용도 또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고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할 것 같지만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때로는 좀 아름다운 어떤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음의 기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이고요. 완철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완철금, 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런 쇠라 하더라도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그러한 개념의 그런 강한 이미지, 그런 쇠를 말하는 거죠. 원철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아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가공을 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광산을 캐낸 그런 원철 같은 개념이 바로 경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보석과 같은 개념, 주얼리라고 하죠. 주얼리, 각종 장신구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결혼 반지, 결혼 예물, 시계, 귀걸이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안경 같은 경우도 금이라고 봤을 때 주로 신금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 또 갑자기 이제 우리 이런 도자기 같은 것도 있죠. 도자기라든가 또 그 흙을 가지고 빚어서 여러 가지 옛날 같은 뭐 고려 청자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토생금해서 금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또한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자기는 다 신금입니까? 같은 도자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 이름하던 토기 같은 경우는 뭐 흙을 빚었다 그냥 그런 거는 좀 투박한 맛이 있기 때문에 경금을 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고려 청자라든가 백자 같은 경우는 신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자기 같은 경우는 신금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있죠. 경금은 역시 남자 같은 그러한 강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신금은 여성스러운 보석이라든가 여러 각종 장신구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은 강하게 다스리다.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즉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금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금은 이미 활을 이용해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들어 놓은 결혼 반지라든가 예물시계 같은 것을 다시 불로 달궈서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냥 잘 관리, 유지, 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유지, 보수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금이라고 하는 보석을 도세주옥 하게 되면 보석이 광채를 아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을 양금이냐, 음금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은 그 성질 자체가 같은 오행금이라 하더라도 음양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성향이 달라지게 되면 용신치용법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용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 쓰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때 화는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겠고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어야지만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논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신금이 귀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되죠. 하나는 관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는 상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음금이냐 양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망종과 하지로 구분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지도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망종이 되어야지만 어떻다 4월에서 5월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망종 때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5월하면 망종하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4, 5, 미월은 남방에 해당이 되죠. 남쪽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된다.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본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고온, 건조라고 하는 것을 4, 5, 미월에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추신수 선수 옛날에 초년 때 루키 시절 때 메이저리그 처음 진출했을 때 이제 고생했던 얘기 간단하게 했죠. 굉장히 거기가 더워가지고 40도 넘어가는 것은 일상도 아니었고요. 거의 뭐 진짜 뜨거울 때는 50도를 넘어가는 그러한 기후도 있었기 때문에 추신수 아버지가 같이 이제 초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갔는데, 앉아서 추신수 선수는 뭐죠?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이 뜨거운 이 불모지에 같은데 놓고 오기가 굉장히 미안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신수 선수는 그때 회상하면서 자기는 오로지 야구밖에 없었고 야구에서 이기는 것밖에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뜨거운 것은 그게 자기한테 크게 역경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만큼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5월 같은 경우가 가장 양기가 강한 때이기 때문에 여름이면서도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만 4, 5 미월의 사주를 배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제 사주를 보면 몇 월인지 월령을 알 수 있다는데요. 제 사주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다는데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제 대운을 보면 계절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다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어떤 분들, 네, 역시 루키 되겠습니다. 이제 아직 명리를 이제 기초도 아직 이제 뭔지 모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나 내지는 배웠는데도 그걸 못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면 그냥 주구장창 신살만 배워가지고 신살은 주구장창 다 깨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주를 못 봅니다. 자기가 여름에 태어났는지 이런 개념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게 되면 대충 어떻게 물상적인 개념,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윤택하게 되니 나무가 잘 자라는 형상이다. 이렇게 글자를 보고도 그런 형상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약간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글자만 보고 그걸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답은 하나죠.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 하나만 가지고, 이 월지 여기잖아요. 이 자리 글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5월 자 망종과 하지가 있고요. 4, 5 미월 남방이면서 여름에 해당이 되고 무척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유추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은 4, 5월은 특히나 이때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염상절이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아니면 염천지절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그래도 조금 하신 분들인데, 이런 것 저런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세대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한자를 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어로 I am 스튜던트를 그냥 굳이 영어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한글로 I am
스튜던트 이렇게 배운다라고 스튜던트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영어 알파벳으로 쓸 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 명리학이 한자 기반인데 한자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한자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만 하자라고 하면 영어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자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자 기반이면 한자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한자 기반의 학문을 한자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저는 한자와 한글 같이 써주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다 한글로만 써져 있다라고 하면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을 또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이걸 갖다가 다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세력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글로 만들어 놓은 만세력 명식을 올려놓으면 저는 그 댓글 전혀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한자를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올린 것이지 명리학의 댓글 정도 되면 다 한자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글로 된 것보다는 한자로 된 것이 눈에 좀 잘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주 명시를 한글로 바꿔서 올렸다라고 하면 제 글에는 댓글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여기 또 3000%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명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 기반의 학문이기 때문에 한자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4월과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이 월지 하나를 가지고 이만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이 화가 왕하지만은 금이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금이고 내일 신금이죠. 금이 5월에 태어났게 되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목욕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운적인 면에서는 금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월령 자체에서 화가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시절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금은 완철금 가장 강한 강철과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 그래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월의 경금, 5월의 신금 같은 게 4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 좋아하지만 원령 자체의 화가 어떻다? 지나치게 많다.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때는 그 왕한 많은 화의 기운을 오히려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조절. 너무 뜨거워. 경금을 예를 들어서 700도 선에서 단련을 해야지만 가장 적합하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경금이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1000도, 200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가 대략 뭐 18도에서 한 25도 정도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추신수 선수는 40도가 넘는 그 불볕도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정도 뜨거운 열기에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그러면 따뜻한 것이 아니죠. 시원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빨리 그런 데 가서 식혀줘야지 열사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무리 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손치더라도 너무 뜨겁게 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녹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5월의 경금은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이 임수로서 경금, 뜨거워진 너무 달궈진 경금을 갖다가 도세해 줘야 돼요. 세척 도세해서 끓음 같은 것이 생기겠죠. 화에서 이렇게 달구게 되면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임수로서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타의 계절에서는 경금이 정화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월은 정화, 원령 5월의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화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너무 강한 화를 갖다가 조금 조절해 준다라는 개념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단 임수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매우 신약이 아니죠. 임수가 굉장히 약하게 되기 때문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 또는 해수라든가 자수 등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능히 경금을 도세하고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또 금이 있게 되면 일간 경금 자체도 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의 경금은 임수하고 임수를 생활할 수 있는 금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주 배화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사주의 짜임을 놓고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격과 국을 통해서 용신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고,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어떻다 양이지만은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양용음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화는 원래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화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일간은 양이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관성은 다시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평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죠.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것은 평관칠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이것은 칠살평관이 아니라 정관이 되겠고 정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오중에 있는 병화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용신이라든가 아니면 격을 논할 때 병화는 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천간으로 오중에 있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아니라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경금이 짜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를 봐서 저거는 정인이 되죠. 정인 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정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이거는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돼서 정인격이 되면 이거는 기토가 왕한 관성의 기운을 설해서 일간을 생해진다고 해서 관인 상생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5월에 정화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경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이 통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뭐는 필요하다? 반드시 수가 필요하긴 한데, 그 수는 어떤 수?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경금을 갖다가 도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인목이 오화를 받기 때문에 인오술 화국을 합니다. 인오술 화국을 짜기 때문에 5월의 인목 이민년에 5월은 일단 연지하고 월지가 합을 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한 상태에서 일단 병화까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굉장히 왕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관격에 일간이 약하고 관이 왕하다 신약 관왕이라고 했지만, 병화가 투출되고 이런 화국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사주국세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일간이 뿌리를 얻고요. 그다음에 임수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연지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임수 식신이 될 것이고요. 식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조후할 수 있겠고요.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할 수 있겠고요. 임수로서 칠살 병화를 제거할 수도 있는 역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용신이 되겠는데, 중요한 것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썼으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자수가 일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경자 일주가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오화하고 자수하고 뭐가 된다? 자오 충이 되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월지도 깨져 있기 때문에 격도 상처를 받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인오 화국하기 때문에 좌우상충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충이 되기 때문에 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뭐가 필요하다? 이 좌우충을 구제해 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고요. 또 경금이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자수 하나만 가지고는 좌우추충이 되기 때문에 임수의 근기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또 생시에 따라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경금이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5월의 경금은 물론 이제 목욕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내적으로 약하진 않다 볼 수 있는데,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지 금이 왕한 계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줘서 5월의 경금은 정관 격에 어떻다 신약 관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은 약하고 관이 왕한 사주인데, 다시 연지의 인목을 봐서 인후 회국하고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살중 신경한 사주국세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수를 봐서 일간을 갖다가 세척 도세를 하고요, 뜨거운 열기를 제거시켜 주고, 그다음에 칠살 병화를 제해줘야 되는데, 연간에 임수가 있는데 연간에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뒀죠. 문제가 좌우상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좌우충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하고 색깔을 칠해놓을까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충하는 것을 우리가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임수의 뿌리가 다시 여기에 뿌리를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임수는 근기가 있다라고 보더라도 문제가 어디 있다? 일간 경금의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인호회국하는 상태에서 좌우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왕절인 5월에 병화가 2개가 투출하게 되면, 자, 얘는 그래도 임수에 의해서 조절된다 하더라도 얘는 금을 갖다가 극하게 되겠죠. 일간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 바로 칠살 병화에 의해서 직극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태가 될 거고요. 정축시 같으면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도 이거 의외로 괜찮은 게 뭐냐면, 자수하고 축토하고 보게 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축 합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축 합토. 선생님, 자수가 토로 변했기 때문에 좋지 나쁜 것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축 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얘가 건토가 되는 건 아니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자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축 합토가 되면은 좌우충을 구제할 수가 있겠고요. 임수가 뿌리를 그래도 미약하나마 뿌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좋은 점, 축토는 경금을 생해줄 뿐만 아니라 경금이 여기 통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임수에서 제거됐지만은 얘는 쓸 수가 있죠. 자, 이거 원래는 잘 보면 관살 혼잡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칠살로서 병화를 갖다 제거했고요. 정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거살 유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칠살을 제거하고 정관을 남겨놨다고 해서 관살 원접이 되는 것을 탁기를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좌우충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을 하면서 갖출 것은 다 갖추는 이런 사주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끔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는 무토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죠. 건토죠. 무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면서, 5월은 무토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하기 때문에 작은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켜 버릴 수 있고요. 임수를 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시는 좋지 못한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묘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정관격인데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으로 바뀌게 되면서 칠살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기토가 살인상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뭐가 문제다? 좌우상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 하나 다 간신히 얻은 정도고요. 오히려 정축시에 비하면 저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진시 같은 경우에도 좌우충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죠. 수국이기 때문에 자진합으로 인해서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자진합해서 임수도 세력을 얻기 때문에 병화를 제거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토,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생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경금 자체가
뿌리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금일간이 그렇게 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글자들 뭐가 있을까요? 갑신시가 있었네. 갑신시. 갑신시가 되면 신자진에서 이건 신자합이 돼서 일간 경금 신에 통근할 수 있죠. 임수도 신자 수에 통근할 수 있으면서 좌우상충은 신자합으로 인해서 이거는 구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수 원령에 있는 오화도 나름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임수는 병화를 갖다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주국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갖출 건 좌우충되는 사주국세를 해도 현명하게 막을 수 있는 생시는 정축시 또는 경진시 또는 갑신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진시보다는 정축이라든가 갑신시 정도가 좀 가장 무난한 그런 국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예를 생시를 보지 않았을 때 일간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다 없다 전무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축토라든가 아니면 신금 정도 해서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좌우상충을 어떻게든 구제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좀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